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쌍특검 부결. 어제 재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된 거죠? 네, 예상대로 최종 부결이 됐고요. 이 쌍특검이라는 게 두 가지 특검 도입 법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특검 도입하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이 뇌물 의혹 특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이 두 개 법안이 작년 1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요. 정보로 유송된 게 1월 5일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 그러니까 즉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고요. 네.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있다가 어제 재표결을 한 겁니다. 표결의 내용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김여사 특검법은 출석 281표 중에 찬성이 171표, 반대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281표 역시 출석 중에 찬성 177, 반대 104로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반이 넘었는데도 부결이 됐잖아요. 네. 재표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은 조건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게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과반 찬성이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300명이라고 치면은 200표 이상이 나와야지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짚어볼 점이 있는 게, 양당 공천 상황이 표에 실제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이 좀 가능합니다. 좀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현역 의원 배제가 적었다, 다 살려줬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런 점을 생각해서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좀 진행되는 걸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좀 추후에 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 현역 배제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결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총원이 113명인데 예. 3명이 불참을 했고요. 그럼 110명이잖아요. 근데 109명이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빼고는 다 잘 결집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통과를 시킬 때 야당 더해가지고, 나머지 소수야당 더해가지고 180명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17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비교적 시끄러운 민주당 공천 과정이 영향을 준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그렇다면 이제 끝난 것이냐?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민주당 원내 관계자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예. 물론 이제 22대 총선을 치러보고 나서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총선 이후에 재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는 힘들겠지만 재추진을 할 거고, 재추진을 할 때는 좀 명품 가방 그 수수 의혹도 있잖아요. 네. 이건 지금 현재 특검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까지 추가해가지고 재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역시 다음 국회에서도 전국에 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 어제는 부결. 김준일 평론가. 예. 이 상황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일단 먼저 이제 요 표를 좀 분석을 하면은 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탈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국회에 참석을 안 한 민주당 의원이 지난번보다 몇 명이 더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를 이제 계산하는 게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네네. 표결에 참여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3분의 2가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커트라인도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표결에 참여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커트라인이 188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의 200석 좀 안 되고, 그러니까 198명인가 그랬거든요. 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커트라인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어떤 표결행위고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이제 불참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 표결을 지금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어저께 급박하게 지금 또 이게 상황이 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현실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막 탈당하고 막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찬성표가 더 줄어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선거에 별로 안 좋겠다. 차라리 그냥 빨리 털고 가자,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 캐치프레이즈 걸고 이제 3월부터는 뛰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를 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권 심판론 이유 중에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이 방탄 국민의힘의 여당의 방탄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좀 헷갈려고 있는 게 이게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돼서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쨌든 지금도 아직 그 1심 관련자들이 지금 유죄를 받았지만 아직 기소조차 안 돼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이니까 그것도 살아 있고 거기에 이제 명품백 수수까지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간다라면은 이거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강하게 결집을 할 겁니다. 그거를 민주당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부결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으로 갑니다. 복귀 디데이 플러스 원. 예, 전공의들에게 이때까지 업무 복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들어가겠다. 법적인 대응 들어가겠다. 보건복지부가 얘기한 마지노선. 어제가 디데이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복귀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몇 명이 일단 돌아왔느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294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294명이라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예요? 이게 전체 지금 사표 낸 전공의가 9,997명,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정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9,076명이에요. 그러니까 294명 돌아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내일 모레는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피인 다음 주 월요일 4일부터 정부가 사법 절차를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법적 절차라는 거는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한다라거나 예. 아니면 의협이나 이제 이런 단체들의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정부나 병원에서 전공의들 어서 돌아와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뭐 세브란스 병원하고 삼성서울 병원장이 어제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전공의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돌아와라 이렇게 복귀를 호소했고요. 서울대병원도 그제 비슷한 내용으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복지부가 전공의들하고 대화하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4명의 전공의 대표들한테,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한테 문자 보내서 만나자고 한 건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전공의 대표도 오지 않았고 이 대화 자리 자체에 대한 좀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몇 명 안 보여주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표현을 한 건 한 자릿수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5명에서 6명 정도가 왔고, 그러니까 예. 5명 정도가 왔고, 그다음에 그마저도 어떤 뭐 전공의 단체의 대표라든가 이런 대표성 있는 인물들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우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보여주는 이런 쇼다 이런 비판도 지금 의협 쪽에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료대란은 계속 현실화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 19일부터 접수받은 사례가 323건이고요. 위험한 사례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좀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던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투석 치료받다가 긴급 수술을 못 받아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일단은 지금 그 파업 때문인지 아닌지는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임신부가 유산을 했다 수술을 못 받아서 이런 사례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대강 대치가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사실은 대화의 문이 열리려면 서로 좀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전혀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차관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의사 쪽 얘기들은 그 박민수 차관에 대한 신뢰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지만은 대화 상대에 대한 대화 신뢰도 파트너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를테면은 현재는 뭔가 진전된 안이 있어야지 이게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이 있고 의사들도 뭐 얘기를 듣고 뭐 이게 될 텐데 일단은 대통령부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정부 쪽도 어쨌든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협상할 어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게 좀 대체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법적 대응하고 법적 대응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그 트럭 노동자들 이렇게 뭐 이렇게 대응하듯이 화물연대. 화물연대 대응하듯이 조금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지금은 이번 주말이 조금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규모 집회가 의사들 집회가 이번 주말에 뭐 2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들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 예고돼 있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들도 좀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서로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 달이 되면은 조금 이제 3월이 됐군요. 이제 오늘이. 3월 1일이네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의사 면허가 만약에 취소되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격앙된 좀 강대강 분위기는 조금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게다가 이제 같습니다. 총선까지 앞에 있어서 맞아요. 여당 쪽 분위기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정부가 별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공천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은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게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지율에 도움된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는 사실은 과거의 대통령들은 절대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좀 밀어갈 건데 다만 내부에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엔 다시 정부 탓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지점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커버그 방안.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한국에 왔고요. 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조주환 LG전자 대표이사 뭐 이런 사람들 쭉 만났고요. 또 AI 분야 주로 만났거든요. 스타트업 대표나 개발자들 쭉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뭐 대화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한 30분 정도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강조를 한 거는 이 AI를 좀 악용을 해가지고 네. 가짜 뉴스, 허위 선동 조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막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랬더니 저커버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I 분야 이제 반도체 협력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저커버그가 우리가 이제 대만 회사 그 TSMC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삼성 협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 TSMC하고만 하면은 지정학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국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이 또 이제 가짜 뉴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메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어떤 온상지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강력하게 규제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에서 이제 그 대응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있지만 이제 검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이런 언론사나 이런 단체들한테 이런 거를 실제 컨텐츠들을 직접 해가지고 이게 빨간 딱지가 붙는다든지 이거는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외주를 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한국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팩트 체크 자체가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쪽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사 전 정부에서 막 수사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요거를 보면서 마크 저커버그도 참 뭐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지 팩트 체크나 이런 거 막 수사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위축이 됐는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규범이라는 거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팩트 체크를 활성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 뭐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지금 이렇게 만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사실상 거의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가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기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헤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빅테크 기업하고 협력을 하는 게 답인 것이냐,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정부가 어떤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메타의 입장에서도 대만의 TSMC에 많이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부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해보자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맞습니다. 예. 협력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